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고고장 상담소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참 변동성이 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투자자분들 많이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까지 빠질 거냐, 반도체는 언제까지 빠지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이제 우리 과폭, 이제 폭이 얼마만큼, 낙폭이 얼마만큼 컸냐에 따라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시세의 폭이 15% 정도면 이제 조정이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2배 이상의 빠지는 그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지수를 차지하는 땅덩어리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 60% 이상의 지표를 가지고 있고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빠진다 그러면 요 주가의 지수는 종합 지수는 강하게 밀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배 레버리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2배 이상이 빠지는 그런 조건들의 모습들이에요. 뭐 기존에 보면 지금 고점 대비 코스피는 한 30% 빠져 있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15% 정도 빠졌다. 거기 레버리지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시장을 본다면 뭐 이 시장도 뭐 적응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들도 또 나왔고, 그다음에 간밤에 이제 글로벌 증시는 우리가 휴일을 맞아요. 미국 시장은 좀 많이 조정해 주었어요. 예, 다 아시겠죠? 문샷, 중국의 AI 문샷, 이 영향이 좀 졌었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과 그다음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님께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발언이 있었죠. 주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사타파라타 하지 말고 우상향하라.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셔라라는 코멘트가 나왔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D램 ETF 자체 하이닉스는 플러스에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 다음 주에 이제 변곡점인 것 같아요. 이제 조정의 끝자리가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 영향. 환율이 이제 1,500원 밑으로 떨어져 있죠. 외국인은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상반기에 190조 정도 매도를 쳤죠. 이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았는데요. 이제 하반기의 키포인트는 뭐냐, 키워드는 뭐냐, 이거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근데 이번 주 시장이 많이 조정함에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제는 이제 멈추고 이제 매수의 변환이 하반기에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위치는 이제 우리가 하락할 때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폭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게 네 가지 조건, 상승의 네 가지 조건과 하락의 네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의 네 가지 조건들에 대한 밸류단을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태동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정책이 들어오고 정책의 이제 정상화들이 이제 시장에 단비를 이제 뿌리고요. 그 다음에 확산기가 들어옵니다. 이 확산기에서는 이제 주도주가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얘들은 이제 주 메인이에요. 얘들이 같이 확산을 하느냐 못하냐 아니면 한쪽 업종만 올라가느냐 이에 따라서 이제 확산기에 이제 결정을 내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반도체가 상반기에 끌어올렸다면 자동차하고 2차 전지는 좀 못 움직이는 영향을 줬어요. 그다음에 조선, 방산, 뭐 조방원들은 이제 조연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차반위가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확산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열기로 넘어가는데 이 과열기는 이제 코딱 시장이에요. 그 과열을 강하게 이제 일어났다가 이제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확산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과열기까지 안 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폭락의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예, 뭐 50%, 막 30% 이상 빠졌을 때 이 조건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요. 뭐 금융위기도 아니고 시스템 위기라고 하죠. 그다음에 정책의 위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고유 리스크도 아니고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조종인데 예, 아예 그 폭락의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ETF의 자금이 기존의 하락의 2배 이상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좋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쪽에 2배가 단일 종목이 있기 때문에 폭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봤을 때 ETF를 걷어내면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조정의 윗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 위기라든지 그 폭락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2배에 대한 레버리지의 영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폭이 낙폭이 큰 거죠.
그다음에 막 변동성이라고 하죠. 이 변동성이 좀 세졌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적응을 해야죠. 이제 시장에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시대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용, 레버리지, 미수 이거를 쓰신 분들은 되게 많이 큰 혼란을 겪었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샀다 팔았다 단기 매매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어요. 매번 나와서 그럼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냐라고 했을 땐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된다라는 것들 코멘트 드려요. 그러니까 시장은 나쁘진 않아요. 다만 조정의 폭이 컸다. 겪어야 될 건데 이게 좀 깊게 들어왔고요. 미국도 조금 영향을 줬죠. 그래서 종가분에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좋기 때문에 중국의 AI에 대한 문샷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당분간 또 딥시크 제2의 딥시크처럼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직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최태원 회장님의 코멘트 사타 파르타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 그걸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거보다는 그냥 실적과 펀더멘털을 보고 끌고 가는 전략이 낫지 않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오늘 되게 이제 주말을 이제 보내시는데 심란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시장의 변화와 종목의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뭐 이번에는 또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점 상담소 스터디 상담이죠. 오늘 스터디 상담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안내 보고 바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올게요. 자, 고급장 상담소는 두 가지 상담 신청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화 상담, 전화는 0153-264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 상담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잘 활용하셔서 오늘 스터디 상담 참 공부하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터디 상담을 합니다. 잘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SK 이노베이션네.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좀 올랐는데 그죠? 주식 네, 주식하는 경험은 어떻게 되세요? 좀 오래됐는데 네. 이거를 좀 옛날에 산 거라 가지고 네. 산 건데 그 얼마 전에 그 먹고 이란하고 전쟁 네. 때문에 매를 좀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놓은 건데. 네네. 아 그래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만 143,500원에 25%예요. 아 그래 좀 높네요, 그죠? 네. 네, 이제 실적 베이스에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장중에 이제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게 시장 대비 올라왔던 거는 뭐냐면 이제 실적이 이제 우상향, 실적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주가가 목요일날 주가가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왔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모멘텀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이란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또 고조되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OL, 그다음에 GS 얘들이 강하게 또 반등을 주고 있어요. 시장 대비 이제 이쪽으로 좀 쏠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정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 이 두 개를 갖고 있거든요. 네, 배터리 네. 비중보다 정유 비중이 더 크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사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그러니까 배터리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가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정학적 여건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올해 이제 하반기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예, 하반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이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 사는 거는 코로나 전에는 되게 웃긴 내용들이었었어요. 이걸 왜 사? 왜 그러면 테마주들이 막 강하게 시세를 냈던 시장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대형주 쪽으로 이제 포지션이 많이 변했어요. 그다음에 실적도 받쳐주고 이제는 이제 대형주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대형주를 한다는 거는 무겁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 위치가 어떠냐.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겪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냐라는 두 가지 조정이 있어요. 주가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의 지금 사신 가격은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뭐 주가라는 거 고점 있고 저점 있고 고점을 넘기려면 이 밸류단이 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이 고점을 벗겨요. 넘어가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럼 SK 네. 이노베이션의 위치는 좋은 위치예요? 안 좋은 위치예요? 한번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을 보면. 지금은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예, 맞죠, 맞죠. 이게 왜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얘가. 잘 예. 봐봐요. 이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역사, 가격이 역사를 그래요. 이게 예. 프라이스 스토리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래, 프라이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상황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한번 보면, 이 대형주는 패턴들이 있어요. 패턴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흘러갔던 가격,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안 좋았을 때 우리가 이 가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라고 하거든요. 여기 월봉은 뭐, 이게 월봉이에요. 근데 이제 네. 특이한 게 있죠. 한번 특이한 게 뭔가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보이죠? 계속 15만 거기서 못 가는 것 같아. 네, 잘 봐봐요, 선생님. 여기서는 어때요? 역사적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안 좋아도 이 가격에서는 어때요?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이건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도 떨어지지 않고 잡아주고 잡아주지 않고 떨어져도 안 잡아주고 떨어지려면 잡아주잖아요. 그다음 네. 어때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위로 올라가죠. 그죠? 네. 그다음 또 여기서도 위로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도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 여기서도 어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거기서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아, 밑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네.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일단 싸냐 비싸냐 보는 거예요. 싸요 비싸요? 싸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죠. 그죠? 예.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BEP라 그래요.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 이 네. 손익분기점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사요. 이걸 이제 흔히들 얘기할 때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오면 무조건 프로그램이 돌아와요. 왜 그러면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는 이 패턴의 가격, 그다음에 평균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형주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리에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참 재밌어요. 이건 이제 만들었어요, 외국인들이. 왜 그러냐면 지분율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는 지분이 축소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면 올라가요. 그럼 요 가격은 일단 가격이 싸죠. 그죠? 여기 역사적으로 우리가 10년의 가치를 봤을 때는 뭐 15년 정도 되죠. 그죠? 네. 그러면 가격은 싼 거죠.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가 뭘 주면 되냐?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좋고 또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가격이 손해이지만 올라갈 확률이 되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조금 더 늘릴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안 우리가 또 늘릴 때는 또 여기서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세요 안 세요? 예, 세니까요. 세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매번 1%의 매수 법칙이라 그래요. 이렇게 변동성이 네. 셀 때는 한 번에 5%를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를 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떨어질 때마다 1%씩 늘리면 한 달 정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10%를 산다, 5% 산다 그러면 떨어질 때 1%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려나가야 돼요. 자, 이해되셨죠? 예. 한 번에 5%를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1%를 사는 거죠. 그다음에 네. 10%를 산다? 그럼 떨어질 때마다 10% 쓰면 한 달 동안 매수해야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하반기까지는 가져가자라는 전략이 나와요. 굳이 지금 샀다 팔았다 하지 마세요. 그냥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1차 목표가 15만 원. 15만 원 넘어가면 20만 원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 하반기 때는 그래요? 끌고 가면 돼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예. 이렇게 뭐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회사의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와요. 이제 하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15만 원 넘어가면 20만 원까지 보이니 15만 원을 목표가 잡고 그 흐름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려요. 아, 그러면은 멘토님, 저 떨어질 때마다 보고 1%씩 네, 매를 1%씩. 해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네네. 이 가격은 우리가 충분히 컨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1%씩 좀 떨어질 때마다 사시면 돼요. 그걸 내 10% 산다 그러면 한 달 넘게 걸릴 거예요. 10% 사는데.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지금은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한 번에 10% 사거나 한 번에 5% 사면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변동성이 예, 세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감사합니다. 15만 원 넘어가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화학 32만 3,500원 10%. 많이 고생하시죠? 근데 이게요, 뭐, LG엔솔 지분도 많이 있고, 또 외국인 지분은 지금 이렇게 하락장인데도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37.44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생명과학, 바이오, 네. 또 무슨 뭐, 이제 화학업종이 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네. 구조조정을 하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영국 무슨 뭐, 랩지니어스하고도 뭐, 항암신약 공동 개발한다 그러고, 네. CCL 뭐, 동막 격층판인가 뭐, 이것도 개발한다 그러고, 뭐, R&D 15조를 35년까지 투자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엄청 뻑죽지근한 이런 이 전망이 나오는데, 네. 선생님, 주가는 선생님. 이게 반응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볼 때 선생님은 지금 좋은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네, 네. 제 눈에는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합리화를 좀 해요, 우리가. 왜 그러면 떨어지면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요인, 그다음에 하락 요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시가총액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종목은? 네, 봤죠. 무조건 받아요. 이 뭐 모멘텀보다는 시장 플레이의 환경을 먼저 보고 이 종목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종목이 움직이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2차 전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2차 전지 업종을 봐야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업종과 화학 업종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지금. 안 좋죠. 근데 선생님 자꾸 좋은 것만 찾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손해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없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좋냐 안 좋냐. 맞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안 좋아요. 그죠? 예, 맞잖아요. 그럼 나중에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얘가 좋아지려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돼야죠. 그죠? 그렇죠. 얘가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는 반도체예요. 그죠? 예, 예. 반도체 주가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뭐 좋다고 봐야죠. 예.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밀리는 거잖아요. 주도주가 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네. 힘이 없는 이런 업종 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믹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시장을 주고 놓고 종목을 봐야지 종목을 보고 시장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봐야 돼. 근데 우리나라 주도주는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조정 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수 종합지수 끌어올렸던 애들 두 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더 떨어져요. 이해됐죠? 예, 예. 그러면 이 종목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죠. 그다음에 시간이 걸릴 거죠. 근데 시간을 줬을 때 우리가 수익 날 확률이 있냐 없냐 이거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좋아요. 너무 싸.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세요? 예, 예. 단기적인 성향보다 이게 장기적인 성향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네. 건 뭐냐면 이제 2차 전지의 관련주들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렇게 우리가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네. 이제 흔히들 볼 때 여기서부터 테크닉한 방법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끝이냐 아니냐, 더 빠지냐 안 빠지냐 이걸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은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올해 들어서 얘들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이게 올해거든요. 1월부터 시작했고 이거 봐봐. 음봉이 많죠. 음봉. 음봉이 많죠.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지. 없다요.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삼성전자, SK하이처럼 빨간불이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네. 얘는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처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냐라는 걸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 안에서만 움직이죠. 주가가 지금 몇 달 동안 이 안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 안에서 움직이죠. 봐봐요. 이렇게 쫙 보면 여기가 하단, 여기가 상단. 이 안에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움직입니다. 그럼 이 가격은 지금 좋은 가격이에요, 좋지 않은 가격이에요? 우리가 사볼 만한 가격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확률 있죠. 예. 있죠. 그럼 이 가격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여기 왜 좋지?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인 테크닉한 방법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제 사람이 심리를 건드린 건 이제 사카다 전법이라 그래요. 이제 일본 혼마가 만든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이제 봉이 만들어져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살겠다. 이게 심리도거든요. 그게 이제 휴먼 인덱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라 그래요. 이게 통계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작심 뭐예요? 3일. 그죠? 음봉 3일이면 사람이 싸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보면 하나, 둘, 세 개 들어오고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예. 양봉 하나 들어왔죠. 그다음에 음봉 들어오고 다시 양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가격 일단 싸는 거예요. 그럼 보면
여기서는 가격을 세게 누르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세게 눌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왜 이렇게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단봉으로 조금 빠져도 여기는 왜 그러냐면 ETF 자금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줄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봉 길이가 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음봉 하나, 음봉 둘, 음봉 셋. 여기서 멈춘 다음에 다음 달에 음봉 세 개, 양봉 하나 나올 확률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네. 저점이에요. 그러면 비중이 10%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네. 더 살 수 있어요? 만약 이 네, 종목 네.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라면 좀 더 사도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변동성이 세고 저는 7월까지는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음 네. 주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네. 여기서부터 내가 좀 늘린다 그러면 이 종목은 목표가를 35만 원, 40만 원까지 열려 있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네. 트레이딩 할 수 있다면 내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은 하반기에 2차 전지가 좀 좋을 수 있어요. ESS로 엮여서 같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이제 떨어질 때마다 10% 정도 늘린다 생각하고 떨어지면서 1%씩 늘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전략을 네. 써요. 그래서 다음 달에 양봉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타점을 잡을 때는 이제 월봉을 잘 봐야 돼요. 얘는 이제 대형주가 뚱뚱한 애들이기 때문에 월봉을 봐서 음봉이 3개 나오면 양봉이 하나 나올 수 있구나. 음봉이 나왔는데 양봉이 값싸게 강왔구나. 그러면 이 자리는 매수 권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더 밀린다 하들 여기서부터 좀 늘려나가면 나중에는 수익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1%의 매수 법칙 조금씩 사모으세요. 그래서 35만 원 넘어가면 그때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 하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5만 원에 네. 비중이 60%예요. 고점에 사셨는데 많이 속상하시겠다. 그죠? 네. 주식한 지 얼마 되셨어요? 많이 안 되셨죠? 뭐 하다 안 하다 해가지고요. 뭐, 그래서 참 안타깝죠. 내가 할 때 주식을 좀 하다 안 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있으니 그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네네. 저도 예전에 좀 그랬어요. 제가 사기만 하면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고점에서. 이제 마음고생 많이 심하게 되고. 그 SK 하이닉스는 저는 좋아요. 근데 가격이 높아서 문제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컨택을 할 게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팔 수 있으세요? 아니요. 못 좀 팔죠. 중장기로 좀 예, 그쵸. 보고 있어요. 그럼 흔들릴 이유가 어제 제가 이제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쉴 때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나오셔서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해서 코멘트를 준 거 아시죠? 네, 모르세요? 네, 들었어요. 예. 들으셨어요? 네, 봤어요. 뉴스로 봤어요. 뉴스를 봤죠. 그럼 자신이 있다는 걸까요? 자신 없다는 걸까요? 자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흔들릴 이유가 있나요? 매수가가 좀 높아가지고. 그게 문제죠. 예. 근데 나중에 이 가격을 300만 원 넘어가면 이 매수가는 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 현상을 또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5년 주식을 했거든요. 주식을 지금 시작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어요. 여러 가지 막 역사적으로 막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시장이 가장 큰 변동성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 11% 빠져 있잖아요. 뭐 목요일 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5%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2배 이상을 빠지잖아요. 그거 혹시 아시죠? 프로테이즈가 그러니까 2배의 영향을 줘요. 예전에 이제 5%가 빠졌던 거 10%가 빠지게 되고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 2%가 빠졌다고 뭐 5%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가정을 하겠을 때는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견디려면 이제 시세의 변동성이 2배 정도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실질적인 마이너스 11%만 가지고 야, 이 종목을 더 갖고 가야 돼? 10%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2배다. 이걸 꼭 생각하면 되고 이제 ETF에 대한 이게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향을 했죠. 자본금을 좀 예탁금을 좀 상향시켰어요. 1,000에서 3,000 쪽으로. 그럼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거냐? 줄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변동성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ETF에 대한 영향들이 좀 있게 되면 이 낙폭도 이제 줄일 수 있는 상황들이 됐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바이앤홀딩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얘를 팔 이유도 없고 좀 견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멘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반도체 첨조 시장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이번에 쌀 때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은 좀 좋은데 그래서 제가 매번 떨어질 때마다 1%씩 사라라고 했던 것들 혹시 제 방송 많이 보세요? 네, 가끔 봐요. 아 그래요? 너튜브도 보세요? 매일같이 전략 드리는데 거기다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번에 우리가 살 기회지 기존에는 한 번도 제가 추천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격에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격에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적금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밀리는 거 좀 이겨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승부를 네.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승부를 걸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게 업황이 좋잖아요. 그럼 이제 외봉이라 그래요. 외봉 쌍봉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 외봉은 쌍봉을 만들거든요. 그게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냐? 노이즈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SK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노이즈는 되게 많이 이제 가면 과정 속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숏이라고 해서 숏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메커니즘이 한국 반도체 시장이 일본에도 영향 주고 그다음에 대만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면 한국 주식 이 반도체 주가를 떨어뜨린다면 이제 글로벌 자금들은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파생 선물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하락으로 이제 눌러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숏쟁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셔도 우리가 이제 주가가 더 빠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고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모로 로보틱스 관련주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신규주들은 우리가 사야 될 관점을 되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신규주는 3년 후에 봐라라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면 스토리가 없어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실적이 안 좋든 이제 저점을 잡는 기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역사적 저점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업황이 좋아요, 실적이 좋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규주들은 웬만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매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16년 동안 방송에 나오면서 맨날 상담하면서 얘기했던 게 신규주는 2년, 3년 후에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매번 신규주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드시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주는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쇼티지가 너무 더 밑으로 더 많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종목 교체. 지금 매수가가 얼마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반등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해서 로봇 관련주 가려면 레인보우나 로보티즈나 SPG나 이렇게 실적이 로봇 관련주로 다 실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을 낀 이 성장 관련주들이 있어요. 시가총액 큰 거 그쪽으로 변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틀려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너무 시장을. 요즘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시장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많이 어려운데 우리 시청자님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예측이 안 돼요,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주식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뭐 조금 한 4, 5년 됐습니다. 아, 가장 어려울 때인데. 그죠? 네. 네,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 네. 매수가 9,46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그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뭐 유럽 쪽 2차 네, 전지. 배터리 관련 쪽이라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사셨어요? 조금 네. 뭔가 조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 그 움직임이 센 종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들 보면 이제 2차 전지에 있지만 이제 세력 종목이라 흔히들 얘기해요. 세력 종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한번 시세를 냈을 때 각이 얼만큼 올라갔냐 이런 각이 있고 이런 각이 있거든요. 45도가 그다음에 90도가 이 종목은 한번 시세가 붙으면 이렇게 강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매수가를 보면 여기서 직접 사셨어요? 아니 누가 사라 그랬어요? 제가 그 그래프를 보고? 조금 보다 보니까 아, 그러셨구나. 네. 이제 우리가 조금- 그래프를 볼 때는 이제 네. 이 두 가지 이제 쌍바닥이라 그래요. 이 사진 가격이 보면 바닥 잡고 이제 쌍바닥에서 반등이 들어올 건가라고 하시고 사셨을 거예요. 그죠? 예. 맞죠? 그 외바닥에서 이제 쌍바닥 하나 잡아놓고 다시 튀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해서 저점 잡은 거잖아요. 네. 이제 시가총액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다 보면 이제 5천억 밑에나 그다음에 5천억 이상이 되는 거
5천 원 이상 되는 거는 이제 우상향하는 게 나아요. 이게 이제 템백이라고 그래요. 반도체 소부장 보면 이렇게 직각보다는 옆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우상향 가는 거예요. 활주로처럼. 근데 얘는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 정배열이라 그래요. 지금 이 자리는 역배열이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정배열의 이제 위치를 볼 때 조금 더 빠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21선이 살아 있어야 돼요. 21선 아시죠? 예, 예. 21선이 이제 우리가 세력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게 뭐 정답은 될 수 없지만 이게 검은 선 있죠. 네. 여기 선생님이 사신 가격엔 검은 선이 떨어져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꺾여 있죠. 네네. 네, 기술적으로 캔들 복만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믹싱을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블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위치에서 타점을 잡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는 얘가 만약에 21선 위쪽으로 꺾어서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그러면 시세가 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21선이 꺾여 있는 가격이잖아요. 매수하신 포인트를 보면. 그죠? 그러면 힘을 못 받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게 이격도라 그래요. 주가는 이격도를 벌리면서 시세를 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역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덜 받아요. 근데 장점은 뭐냐? 한 번 거래가 들어오면 얘는 강하게 위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자, 첫 번째 바닥은 맞아요. 그래서 컨택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 그래요. 이평선이 깨져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못 받아요. 만약에 그때 이제 포인트를 잡았을 때 거래가 터지거나 이런 포인트를 잡았으면 빨리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일단은 맥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언더퍼폼이 나왔고 그럼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땐 다시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흔히도 볼 때 주가를 볼 때 이제 거래를 많이 보거든요. 이 거래가 네. 빠졌냐 안 빠졌냐. 이걸 첫 번째 보면 여기 산 하나 만들었죠. 네. 그죠? 여기 두 번째 산 만들었죠. 네. 이제 우리가 세력 패턴 공부를 할 때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이게 첫 번째 패턴,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 각이 어때? 위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 자리. 그러면 이 가격을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이제 공간이 있죠. 요만큼 네. 지나야 또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서 얘는 이 고점 잡으러 갑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시간만 주면 얘는 강하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종목이에요. 그러면 얘가 언제냐? 저는 하반기 때 봐요. 2차 전지는 하반기라고 하면 뭐 9월, 10월 달 ESS 쪽으로 붙어가지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알겠습니다. 것도 있어요? 아닙니다. 네. 잘 정리되셨나요? 이제 요거는 네네.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세가만 빠졌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 거래를 우리가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얘 세력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얘는 한 번에 이렇게 상한가도 잘 가요. 그죠? 네. 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 위로 급등을 들어오면 11,000원, 12,000원까지 금방 들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내시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GS건설 GS건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42,000원에 15%입니다. 왜 또 다 높게 사셨대? 따라가셨구나. 예. 그죠? 제가 맨날 나오면 또 따라가면 안 된다고. 높게 사지 말라고. 그 높은 게 어디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죠? 그럼 이제 꼭지라 그래요. 이제 머리 3개.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팔 거냐? 가져갈 거냐? 가져가실 거죠? 글쎄요, 멘토님 시킨 대로 할게요.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조금 더 사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이번에 기회는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9,000포인트까지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번에 조정이 들어와서 좀 6,000, 7,000 깨고 있지만 다시 10,000포인트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뭐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이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모멘텀이 있냐 없냐. 한번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건설업종은 이제 정책에 가장 준하는 기업 영향을 주거든요. 예, 이제 건설주는 올해 상반기에 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왜 올라갔을까? 데이터 센터 건설 때문에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네네. 데이터 센터 이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강원도부터 시작해갖고 짓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 역시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건설계로 가면 부동산을 엮여서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제 건설의 모멘텀 앞으로 이 건설량이 수주량이 많냐 없냐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건설 쪽은 이제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쪽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도 이 반도체를 같이 가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번 기회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다 사면 안 돼요. 알겠죠? 네네. 뭐 이제 예전에는 뭐 5%막 사고 막 10%막 이렇게 샀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렇게 사면 안 돼요.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떨어질 때마다 1%씩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를 산다? 그러면 이게 한 달 넘게 걸려요. 우리나라가 거의 거래 기준으로 22일 정도 되거든요. 그럼 떨어질 때 네네. 지금 같이 1%, 또 떨어진다 그러면 1%. 여기서부터 이제 밴드를 잡아놓고 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하단은 얼마냐? 여기 하단은 24,000원, 그다음에 상단은 31,000원. 여기일 때 음봉일 때 있죠. 이렇게 팔할 때 요때만 사세요. 어떤 아.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금씩 늘리면 돼요. 늘려놨다가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 사신 가격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아. 때문에 시간을 주면 여기 45,000원 넘어갈 수 있으니 굳이 네. 얘를 손해보고 나올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 이길 수 있죠. 네네. 삼성전자 뭐 4년 들고 있을 분들 되게 많이 돈을 벌었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막 이런 것들 보면 그죠? 3, 4년 투자해도 그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우리가 3, 4년 나 가져갈 거야라고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향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네. 팩턴과 모멘텀을 봤을 때는 이 GS건설도 해당이 돼요. 대우건설, GS건설, 뭐 대림, DL 뭐 이런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라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네. 조금 떨어질 때마다 1%씩 늘려서 끌고 가자.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우리 선생님도 하신 45,000원, 42,000원, 45,000원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네. 조금씩 뭐 늘려가는 전략 쓰시면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서 팔지 마요. 알겠죠? 네. 네, 건강하시고 다음에는 꼭 수익 날 수 있을 거예요. 좀만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강인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오늘 좀 비가 오는데요. 오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한 전략, 지금 되게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센티라 그래요. 이제 심리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멘탈을 잡을 수 있느냐. 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변화되는 거 우리가 순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적응해야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센티적, 멘탈적으로 강해야 이 변동성에 대한 그 시세를 이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략과 그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니까요. 오늘은 이제 수원 광교 컨벤션 센터에서 1시에 시작하고요. 내일은 부산에서예요. 부산에서 11시에 하니까요. 시간과 안내 보고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올게요.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장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저점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만 밀린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레버러지만 쓰지 않는다면 이 시장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기 네. 풍산홀딩스? 풍산홀딩스 하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1,000원에 15%?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아니요, 직접 뭐야 샀어요? 그때 네. 저 인수인계 뭐 하면서 네네. 테마. 가격이 네. 예,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내려오니까 한번 해봤죠. 혹시나 하고 이제 아, 지금 그래요? 이거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렇게 낮춰졌거든요. 네네. 이게 풍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구리 관련주, 방산 관련주, 화약 관련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본주라 그래요. 이제 이게 보면 이제 홀딩스 풍산 가격을 딱 봐봐요. 풍산 네. 주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저가 작년에 8월 20일 정도 네. 계좌 텄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셨구나. 이제 우리가 주식을 모른다 그러면
막 되게 많은 종목들이 2,800개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냥 내가 주식을 모른다 그러면 뉴스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떨어졌어요. 그 주식 사갖고 그냥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종목도 뭐 되게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내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럼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뉴스를 보면서 지금 같은 뉴스는 반도체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주식을 모른다면. 그게 네. 가장 좋은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한 2차 전지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LG엔솔, 삼성 SDI.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자동차가 많이 빠졌다. 현대차, 기아차. 요거만 사면 돼요. 내가 주가를 모르면 다른 건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간을 줬을 때 수익 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네, 박사님 말씀 맞는데요. 근데 네. 이제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아, 네. 한 주 사기, 두 주 사기 그렇잖아요. 아, 그러셔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 가장 중심이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아시죠, 선생님? 우리가 네, 저도 이제 진공관부터 네. TR까지 이제 IC까지 아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반도체 관련주가 주도주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있어요. 조그만 종목들이 있거든요. 강한 종목들이 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컨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부터 정리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종목이 이제 첫 번째 볼 거는 우리가 주식을 얼마 하지 않았으면 이제 거래량이라 그래요. 유통 물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이 거래량 봐요. 2주, 호가 봐봐. 2주, 200주, 40주 막 이러잖아요. 네네. 호가가 얇아요, 두꺼워요, 얇죠. 엄청 얕죠. 얇죠. 그러면 얘는 시장이 빠질 때 더 많이 밀려요. 그다음에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움직임도 없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폭이에요. 폭. 이 빠질 때 폭, 그다음 올라갈 때 폭 되게 강해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까도 막 상한가 붙잖아요. 이슈가 네. 나오면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이런 호가가 얇은 것들 있잖아요. 이건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이제 트레이딩하기 어려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얘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땐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제 거래는 속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주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거래의 뒷그림자다라는 거 많이 들었죠. 네, 거래라는 말씀 많이 거. 하시더만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매집이라 그래, 매집. 세력들이 네. 들어와서 이 종목을 팔고 도망갔냐 안 도망갔냐 이걸 흔히들 많이 봤는데 이 세력들도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냐? 42,000원 라인이에요. 딱 이제 중간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튀어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게 좀 시간이 네. 걸릴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급반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 이 물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42,000원 라인 거기서 들어오시면 딱 팔고 나오세요. 그래서 시간을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털고 이제 내가 주가를 모른다 그러면 2차 전지, 자동차, 그다음 반도체 이쪽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조금만 더 주면 돼요. 지금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어요. 얘는 좀 더 있어야 돼요. 연말까지 그냥 참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거래 있죠, 선생님 거래. 네. 이 거래가 지금 있어 없어요? 바닥 봐 여기 보여주죠. 여기 보고 네. 있죠. 거래가 있어 네. 안 들어오죠 아예. 네.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는 움직임이 없어요 앞으로. 그럼 얘가 움직이기 시작된다 그러면 이 봉이 있잖아 캔들이 이 강하게 빨간 봉이 하나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가 이렇게 이렇게 팍 튀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네. 이제 스타트예요. 그 전까지는 얘는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고 계시다가 하나 양봉이 세게 들어오거나 이 거래가 좀 터졌을 때 그때 컨택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네, 종목이세요? 네, 알테오젠이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저기 40만 원에 15%요. 이거 무중 때문에 지금 딱 정지됐는데 아시죠? 네, 네. 뜬 거 0.3. 봤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좀 네. 1월 달에 샀는데 네네.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네. 이제 금액을 내려놨는데 네, 그때 이제 팔 기회가 왔었는데 제가 못 팔았는데 네. 네, 더 갈 줄 알고 못 팔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좀 되게 걱정을 했는데 네네. 목요일 날 무증이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궁금해서 무증을 받는 게 나은 건지. 받아야죠. 네네. 이게 그 떨어진 게 무증- 이제 삼바 때문에 SC형 그 케트루다의 영향이 좀 예. 있어가지고 밀렸잖아요. 네. 그거 영향인데 알테오젠은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하반기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가 메인이에요. 그죠? 네네. 이거 무조건 우리가 이걸 주도주라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도주는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코스닥이잖아요. 네. 코스닥이 지금 뭐 코스피보다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하반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코스닥 정책이 나온다면 어느 업종이 가장 먼저 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정책이 이제 국민형 성장펀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얘기했던 코스닥 3천, 코스피 5천원 넘어갔잖아요. 그럼 코스닥 네. 3천이 많이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업종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과대 낙폭이 제일 컸던 거. 그다음에 이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가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코스닥은 무조건 제약바이오가 가야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네. 제약바이오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실망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알트위전도 마찬가지고 삼성제약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얘는 적금 넣었다 생각하고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저기 네. 알테오젠이 원래 코스피 상장하기로 했는데 안 지금 하기로 했죠. 네, 네. 보유됐잖아요. 네네. 그것도 호재인가요? 호재예요. 아, 호재. 왜 그러냐면 정책 자금들이 저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ETF 자금들이 이 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가 코스피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상반기 내내 주식을 많이 코스피는 던졌거든요. 근데 5월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 7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한 5조 정도 지금 매수해 있어요. 그걸 어느 쪽으로 됐냐? 이게 바이오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이 변동성에서 굳이 팔지 말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흔들리지 말고. 금액을 어느 선까지 보면 될까요? 그리고 또 네. 그 무증을 이제 다른 종목들 네. 이렇게 무증하는 거 봤을 때 네. 무증 그 금액 들어오고 나서 막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게 뭐, 좀 걱정돼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주가가 반응을 받을 때 이제 네. 주가가 먼저 떨어지는 위치에서 이제 호재가 나왔냐, 그다음 뭐 올라간 쪽에서 호재가 나왔냐라고 했을 네. 땐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가 일이 일어나는데 아는 사람이 먼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겠죠. 네.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네. 조그만 종목들은 먼저 주가가 올라가요. 그게 선반영이라 그래요. 희한하게 아. 주가가 올라가고, 근데 이 종목 알테오제는 먼저 빠졌잖아요, 그죠? 네.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하게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라면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반기에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 좀 그냥 끌고 가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 혹시 종목이 없다면 이 종목을 네네. 우리가 끌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어디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금액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이제 네. 기술적인 자리가 어디냐. 지금은 이제 계속 뭐가 많아요? 음봉이 많잖아요. 네네. 봐봐요. 다 음봉이죠. 네. 이제 우리가 얘가 언제 몇 년 정도 올랐냐면 2년 정도 올랐어요. 이렇게 뭐 24년 그죠? 그다음 또 네. 25년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여기요. 그죠? 그럼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중간값이라고 그래요. 우리 테크니컬 부분을 봤을 때 그럼 여기가 어디냐? 여기서 이제 끝자락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고점과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조정이 좀 깊는 자리는 고점과 저점의 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중간값이잖아요. 그죠? 지금 꼬리 들어온 자리 27만 원. 그럼 여기서 양봉 하나 더 들어오면 위쪽으로 더 틀어 올리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을 봤을 때 45만 원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45만 원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아, 만약에 내가 더 사고 싶다 그러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얘기했지만 1%씩 늘려나가는 것도 나쁘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서 40만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시겠어요. 파마리서치. 하반기에 제가 많이 보라고 많이 했던 그 제 너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스킨 부스터라 그래요. 이제 피부 미용, 화장품 이게 이제 수출액 데이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니쥬란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그동안 사그러졌어요. 이건 LNC 바이오의 이 경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 LNC 바이오, 그다음 한스 바이오메드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파마리서치 이게 이제 스킨 부스터 쪽인데 이제 하반기 때는 되게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뭘 팔라고 하지 말고요. 끌고 가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이 봐야 될 거는 화장품 사이드,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는 피부 미용,
그다음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뭐 그런 그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반기에는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가를 지금은 뭔가를 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끌고 가려고 생각해야 돼요. 특히 이제 코타키의 종목들은 고점 대비 한 60% 정도 다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목표가를 길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요. 커버리지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 그다음에 수출량 이런 것들 보면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5만 원까지는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이 끝나고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강연 안내 보고 바로 돌아올게요. 제가 상담하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으니까 참고 자료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10분 후에 다시 여러분 곁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